야, 너 아직도 그 가방 써? 친구의 한마디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비싼 가방인데 왜 사람들은 낡아 보인다고 할까요?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넘는 가방들. 예전에 다 비싸게 주고 샀던 가방들인데 왜 지금 보면 다 촌스러워 보이고 오히려 저렴해 보이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의 가방은 저렴한데도 고급스러워 보일까? 왜 어떤 가방은 비싼데도 촌스러워 보일까?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수많은 자료를 참고한 끝에 발견했습니다. 가방이 단순히 물건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이미지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요. 비싼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게 맞는 느낌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들면 안 되는 가방 3가지, 그리고 명품 없이도 세련되게 보이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가방 선택의 3가지 기준 첫 번째, 형태가 무너진 가방은 절대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방의 형태가 곧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형태가 잡힌 가방을 들면 자세도 자연스럽게 반듯해지고 걷는 모습도 당당해 보입니다. 반대로 형태가 무너진 가방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보이게 만들어요. 실제로 명품 매장에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열된 가방들은 하나같이 형태가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가방이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걸 브랜드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방의 형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정돈되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데 흐물거리는 가방은 그걸 방해하거든요. 그렇다면 형태가 잡힌 가방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장에서 가방을 테이블 위에 세워봤을 때 스스로 형태를 유지하고 서 있으면 좋은 가방이에요. 반대로 바로 쓰러지거나 옆으로 퍼지는 가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방의 밑면과 모서리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각이 잘 잡힌 토트백, 클래식한 사첼백처럼 구조가 단단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이 부분이 단단하게 보강되어 있으면 오래 써도 형태가 유지됩니다. 이런 타임리스 디자인은 10년 후에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철 유행하는 독특한 모양의 가방은 1년만 지나도 유행이 지나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옷장에 있는 가방들 한번 세워보세요. 스스로 형태를 유지하나요? 만약 흐물거리며 쓰러진다면 그 가방이 여러분을 촌스럽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소재가 싸 보이는 가방을 피하세요. 왜냐하면 고급스러움은 디자인보다 소재에서 먼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장에서 봤을 땐 괜찮아 보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왠지 저렴해 보이는 가방.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재 때문입니다. 같은 토트백이라도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조 가죽, 그러니까 PU 소재는 처음엔 그럴듯해 보여도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가 벗겨지고 표면이 갈라지고 전체적으로 낡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천연 가죽, 소가죽이나 양가죽 같은 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깊은 광택이 생기며 멋스러워져요. 에이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 명품 시장에서도 천연 가죽 가방은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지만 인조 가죽 가방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천연 가죽은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천연 가죽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짜리 인조 가죽 가방을 1년마다 3번 바꾸는 것과 30만 원짜리 천연 가죽 가방을 10년 쓰는 것 중 어느 게 더 경제적일까요? 인조 가죽 가방 여러 개보다
제대로 된 천연 가죽 가방 하나가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천연 가죽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천연 가죽 가방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 디테일이 엉성한 가방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디테일이 가방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과 비명품의 진짜 차이가 뭘까요? 로고? 아니에요. 바로 마감입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색상이어도 디테일 하나 차이로 한쪽은 50만 원처럼 보이고 한쪽은 5만 원처럼 보여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금속 장식을 보세요. 은은한 무광이나 반광의 금속 장식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반대로 번쩍거리는 유광, 금속 장식은 자칫 저렴해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박음질을 확인하세요. 강력이 일정하고 실밥이 튀어나오지 않고 각도가 정확하게 박혀 있나요? 꼼꼼하고 일정한 박음질은 그 가방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지퍼를 여러 번 열고 닫아보세요. 부드럽게 스윽 열리나요? 아니면 드르륵 거친 소리가 나나요? 지퍼 하나로도 가방의 퀄리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방의 안감까지 확인하세요. 겉은 괜찮아 보여도 안감이 싸구려 천이면 금방 티가 나요. 안감도 제대로 된 원단인지, 구겨지거나 싼 느낌은 없는지 체크하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가방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매장에서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좋은 가방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명품이 아니어도 명품처럼 보이는 가방을 고르는 비밀입니다. 자, 이제 좋은 가방을 골랐다면 다음은 뭘까요? 바로 어떻게 드느냐입니다. 똑같은 가방이어도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가방을 드는 자세와 위치만 바꿔도 훨씬 우아해 보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토트백은 손으로 드세요. 무거운 토트백을 어깨에 걸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아프고 자세가 무너지고 몸 전체가 기울어 보이죠? 그래서 자꾸 한쪽 어깨로만 매게 되고 그러면 피곤하고 지쳐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트백 손잡이를 손으로 가볍게 쥐세요. 마치 소중한 걸 들고 있는 것처럼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손에 들면 자동으로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가요. 무게 중심이 달라지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팔 안쪽에 살짝 걸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 팔꿈치에 걸치지 말고 팔 안쪽, 손목과 팔꿈치 중간쯤에 걸치세요. 그리고 팔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약간 구부리면서 허리를 쭉 펴세요. 이 자세의 장점이 뭐냐면요. 가방이 몸에 밀착되니까 안정적이고 동시에 팔의 라인도 예뻐 보여요. 두 번째, 크로스백이나 숄더백은 스트랩 길이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백 스트랩 길이 조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처음 구매했을 때의 스트랩 길이 그대로 쓰시죠? 그게 문제예요. 가방이 엉덩이 아래로 너무 내려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전체 실루엣이 아래로 처져 보이거든요. 반대로 너무 짧으면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럼 정답은 가방의 제일 아래쪽이 허리에서 골반 사이, 정확히는 엉덩이 뼈가 시작되는 지점 정도에 위치할 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위치가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다리도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비율이 예뻐 보여요. 이렇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10cm는 길어 보이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날씬해 보입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부분의 가방은 버클을 조절하면 되고요. 만약 조절이 안 되는 가방이라면 가죽 수선집에 가서 구멍을 추가로 뚫어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용도 몇천 원 안에요. 크로스백의 경우 하나 더. 가방이 몸 앞쪽에 오게 하되
정중앙보다는 약간 옆으로 치우쳐서 위치하게 하세요. 그래야 허리 라인이 보이면서 날씬해 보입니다. 중앙에 있으면 배가 더 나와 보이고 답답한데 옆으로 살짝 치우치면 훨씬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세 번째, TPO에 맞게 가방을 바꾸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를 가든 똑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시나요? 마트 갈 때도, 결혼식 갈 때도 그 가방, 친구 만날 때도 그 가방? 그거 정말 아쉬워요. 왜냐하면 가방을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훨씬 센스 있고 격식을 아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에 어떤 가방을 들어야 할까요? 가벼운 외출이나 일상적인 상황,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 가거나 가벼운 산책, 친구랑 점심 약속 같은 경우요. 이럴 때는 고급스러운 캔버스 백이나 부드러운 가죽 토트백이 좋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회사 출근하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각이 잡힌 구조적인 가방이 필수입니다. 사첼백이나 직사각형의 단단한 토트백이 가장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 갔는데 가방이 흐물거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방 하나가 전문성을 좌우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중요한 가족 행사 같은 격식 있는 자리. 이럴 때는 작고 단단한 형태의 클러치나 미니백을 들어 격식을 갖추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가방들은 수납은 많이 안 되지만 그게 포인트예요. 나는 오늘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축하하러 왔어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식에 큰 토트백이나 일상용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옷은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가방이 일상용이면 전체적으로 어색하고 격식이 떨어져 보입니다. 클러치나 미니백 하나만 준비해 두시면 결혼식뿐만 아니라 공연, 파티, 동창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일상용 캔버스백이나 토트백, 비즈니스용 사첼백, 격식 있는 자리용 클러치나 미니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합니다. 앞으로 가방을 고를 때는 오늘 알려드린 것들만 기억하세요. 형태, 소재, 디테일, 크기, 관리 상태. 이것만으로도 명품 없이 충분히 세련되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 모임 때 여러분도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가방 바꿨어. 잘 어울린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